이제 사실 이 영화가 개봉된 시점이 71년이면은 그 감독님의 이제 영화 필모에서도 이제 중후반에 해당하는 건데 70년대 초에 라는 그 시대성을 감안하고 이 영화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과연 좀 이 시점에서 이 영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여기 객석에서도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 옆에서 보신 202 감독께서 막 지금 이 영화의 어떤 이제 감탄을 막 내뱉는 거를 옆에서 들었는데, 먼저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기 전에 우리 202 감독의 저보다 몇 년 더 선배니까 저분의 감탄의 어떤 이유를 한번 청해서 먼저 듣고 우리가 같이 풀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준비됐죠? 저 202 감독한테 한번 마이크 좀 주시고, 또 202 감독은 제가 유현목 감독하고 그 살아생전에 뵙고 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지내신 분이라 해주시는 말씀이 저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다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입니다. 이용목 감독님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시절에 제가 이제 제자였죠. 그래서 같이 이제 감독님 곁에서 중소영화 동호회 뭐 이렇게 또 소형영화 동호회 이런 활동도 같이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영화 운동들이 막 생기면서 또 우리 활발하게 영화 사람이 발달했고, 또 오늘날 굉장히 또 새롭게 100년 탄생에 돌아보니까 근데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한류 청소라는 여러 문화예술 서적에서 영화 쪽을 제가 이제 좀 유해복 감독님하고 이제 다른 평론가랑 같이 공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해복 작품론을. 그래서 이 영화 꼭 봐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아시다시피 어저께 이제 오발탄도 많은 분이 오셨지만 또 젊은 분들이 조금 제대로 보시는 분들은 다 명작이죠. 근데 이제 명작인데 명작인 만큼 당시에 왜 이렇게 어둡고 힘들었느냐 이제, 그리고 영화가 상당히 이제 영화 혼으로 만드셔가지고, 예, 정말 유현목 감독의 작품은 전부 다 진지하고 무겁고 뭐 주제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표현 양식도 새롭게 하시느냐고 대단한 그런 표현주의 예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작품도 저도 중국 더빙 해가지고 중국어로 한다니까 좀 보기는 그렇겠지만 35mm고 또 이것도 새로운 발견인데 꼭 와서 봐야겠다 해서, 예, 그래도 힘든 몸이지만 왔어요. 어저께는 좀 오발탄 때문에 많이 좀, 예, 이렇게 뒤풀이도 좀 하고 좀 즐거운 자리도 가졌는데, 하여튼 오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유현목 감독님이 이렇게도 만드셨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발견이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굉장히 이제 오소독소하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게 재밌게 쭉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유 감독님 이 스타일도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작품이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괜찮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중국어로 더빙도 하고 또 판매도 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가슴 아프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언어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다시 이거를 좀, 이게 슬픈 이야기지만 이거를 한국말로 좀 성우들이 좀 해서 이거를 좀 다시 더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보면서 안타까움에. 중국어로 일부러 저렇게 중국어로 뭐 크게 들리면 좀 안 좋으니까 일부러 좀 사운드를 작게 틀은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를 제가 좀 문의하고 싶은데, 여기 기술적인 파트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6mm 버전을 프린트를 홍콩에서 발견을 해서 16mm 프린트를 다시 이제 35mm로 영상자료원에서 작업을 해서 지금 보시는 건 여기 이제 영상자료원에서 작업을 한 버전이고요. 근데 이제 아마 저게 이제 더빙이 된 버전이 저렇게 가 있는 걸 보니까
필름이라는 거는 뭐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필름하고 이제 사운드 필름을 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만드는 건데 저게 지금 사운드가 저렇게 더빙이 된 상태에서 원 프린트 갖고는 다시는 별 분리를 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아마 추정컨대 당시에 이제 그 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내가 자체가 그러니까 프린트가 간 게 아니고 내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게 내가 완전히 원본이 나간 건지 뭐 튜프 내가가 나간지 모르겠지만 내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운드 작업을 새로 해서 더빙을 해서 프린트를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수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원본이 아마 나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시에 60년대 70년대의 그 뭐 상황을 좀 안타까운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시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소위 그 잘난 그 서구의 영화 선진국도 전쟁 벌어지면은 필름을 그 전쟁의 어떤 그 총탄만들을 쓰고 했다라는 건 다 여러분이 익히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더 심해가지고 그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우리가 영화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그 영상 자료원이라는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레 느끼게 해줄 느끼실 텐데 우리 저 이공희 감독님께서 바라는 게 가능할지는 한번 그 이후에 그 뭐 영상 자료 원장이라든지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그런 이제 우리가 다시 작업을 통해서 우리말 더빙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요. 이거는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이제 원작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방영문 원작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게 1967년에 이제 창비를 통해서 여름어 그 가을어 겨울어 제가 지금 그 창비 그 복간 그거를 책을 갖고 그거로 읽어보려고 하다가 글씨도 너무 작고 그래갖고 읽지는 못하고 또 새로 산 버전을 한번 책을 구입해서 읽어볼까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읽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지금 보면서 느낀 것은 그 유목 감독의 영화 세계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한국 영화라는 그 맥락, 그 역사라는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이 인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다른 영화들과는 그 다루는 방식이 좀 다르고 이걸 굳이 뭐 현대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어떤 시대라는 맥락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선진적인 영화, 그러니까 선취적인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유현목 감독의 연출력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이 영화의 연출력이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춘문 같은 영화도 있고 예를 들면 60년대 나왔던 60대 초에 나왔던 오발탄이라는 영화를 감안했을 때 그 영화보다 이제 10년 뒤에 나온 이 영화가 분명히 분위기는 10년이라는 시차를 짐작하기는 만들지만 과연 오발탄에 비해서 더 나아간 어떤 연출력인지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가 들긴 들어요. 근데 인물을 묘사하는 방식이 인물의 묘사가 오발탄과 이 영화하고는 좀 확연히 다르다는 거는 좀 느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특히 이제 저는 60대 중반입니다만은 저보다 연배가 좀 대신 70대, 80대 되신 그 선배분들이 지금이 아닌 과거에 아마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계신 우리 저 어르신분들 중에 혹시 과거에 70년대 가령 저는 김기영 감독의 화녀를 초등학교 4학년 때 극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영화 유현목 감독을 그때는 극장에서 보지를 못했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71년도에는 김기영 감독은 봤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극장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그때 극장에서 보신 그 여기 선배분이 계시다면 그분한테 좀 한번 마이크를 좀 드려서 우리 저 이고기 감독처럼 처리 듣고 싶은데 혹시 계신가요? (71년도) 아마 개봉한 아니, 근데-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느낌은 다르죠. 그러면 한번 마이크를 한번 여기 저요? 방영 그러니까 소설의 느낌과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문예 영화라고 통칭을 하는데 원작이 있는 소설을 옮겼을 때 원작과 영화는 기본적으로 뭐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은 한번 그 다른 점이 어떤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혹시 네, 일단 말씀해 저는 주 있으면 좀 해주시고 62년생이고요. 네. 국문과 전공했는데 제가 블랙이를 봤어요. 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이거를 한다 그래서 봤는데 제가 처음부터 보면서 느낀 점은 되게 소설로 봤을 때는 좀 무거워요. 그리고 남녀 문제 이런 거에서 더 좀 참담한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뭐라고 할까? 블레가 저렇게 진보적이었나? 저렇게 진취적이었나? 그렇게 저렇게 적극적이었나? 소설에서는 그 느낌을 별로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 억압받는 거, 분노가, 이제 이런 게 더 많았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 무거움과 그게 별로 심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경쾌하게, 그 다음에 좀 더 밝게, 그리고 굉장히 블레가 진취적이구나, 저랬구나, 이거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처음에 영화를 봤다면, 71년대 봤다면 어땠을까 했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고요. 소설도 그 뒤에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 이 영화 보고는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오히려 요즘에 이게 어필이 될 것 같은, 요즘에, 오히려 요즘 여성들에게 많이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대적인 거를 별로 못 느꼈어요. 갭을.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분하고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일단 감사하고요. 네. 그 블레를 묘사하는 것은 저쪽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감독님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블레라는 캐릭터에서는 그렇게 느끼지만 반면에 또 우리 전통적인 의미의 어떤 그 남성 우위적인 가부장적인 이러한 접근과 시선이 또 거꾸로 강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블레에 대한 묘사는 그런데 네. 반면에 가령 그 남성들을 묘사하는 걸 보면 너무 그 남성들을 좀 우호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동시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남자지만 왜냐면 이제 저 71년이면 저는 이제 초등학생 때니까 저게 얼마나 그 당시에 그 가정이라는 한 가정으로 봤을 때는 저 남자들의 하는 행위들이 정말 일종의 만행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그 시대가 뭐 아무래도 좀 뒤떨어진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에 대한 묘사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블레가 예를 들면은 저렇게 당당하게 사실 시쳇말로 하면 이제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당한 건데 요즘은 그 자체로 난리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 블레 자체가 그거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거를 생애 긍정성으로 전환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모르는 좀 당혹스러워요. 그런데도 저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원작과는 좀 다른 그래서 제가 원작을 읽지 못해서 이거는 좀 그 당시 시나리오 작가 감독님이 직접 쓰신 건 아닐 테니까 각색과 그 감독님이 연출하시면서 그 영화를 만드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그때 한참 이제 변혁의 시대
였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의견도 굉장히 근데 네, 이 네네. 영화에서 네네. 그 남성들의 그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인 거 이런 거는 뭐 그런데 거기서 왜 그 남편의 그 동생인가? 네. 그 뒤에서 심녀가 따라다니면서 도박한데 뭐 심부름하고 했다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는 뻔할 수도 있는데 그 남자가 뒤에 그 얘기 하잖아요. 남편한테 네 와이프가 밤마다 딴 남자.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얘기한 건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통날까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영화들이 뻔할 수도 있어요. 그 여성 문제, 남성 문제에서.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 동생이 그 형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게 결정적으로 와이프를 쫓아내게 하는 요소가 됐는데 저는 그게 다른 거랑 좀 다른 요소. 그게 중요한 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뻔하게 그냥 뭐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리얼하잖아요. 그 남자가 자기가 한 잘못이 있어서 그걸 거짓말로 해서 모면하려고 했던 부분이 결정적으로 얘가 쫓겨나게 되는 그건데 또 하나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왜 백치아다다 있죠. 비슷하잖아요. 똑같이 그런 억압 쪽에서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영화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미친 거 이렇게 돌아버린 게 너무 뒤에 너무 압축돼서 갑자기 진행이 됐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조금 뒷부분에 약간 이 여자가 심리적 갈등을 더 겪고 정신적으로 멘탈이 무너져가고 요게 조금 더 이 영화에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뒷부분이 후반부로 너무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있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둘 다 좋아하는데 표현을 못한 거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 여자애가 나는 이 남자를 좋아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현대적인 거죠. 그거는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겠지만 그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긴 하는데 어떻든 제가 이 영화 보고 느낀 거는 뒤에 가서 너무 쫓겨나고 이러는 부분이 너무 급하게 달려갔다. 그걸 조금 더 넣었으면 작품성 완성도도 좀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하여튼 네, 잘 들었고요. 그때 그때 이제 이 영화가 대종상에서도 5관왕을 하고 또 뭐 북일영화상도 받고 백상에서도 받고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긴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영화가 그 유현목 감독의 필모 중에서 뭐 중요한 작품인 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과연 최고작으로서의 몇 편에 해당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제가 이 선정 작업에 참여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선정 작업 혹시 참여를 했나요? 제가 전혀 혹시 이용희 감독님 이 자료원 쪽에서 이제 전적으로 자료원 쪽에서 네. 선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블랙이가 상대적으로 유현목 감독 필모에서 다른 영화에 비해서 많이 보여지거나 많이 얘기되거나 특히 연구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많이 연구되는 영화가 아니어서 이번에 어떤 그런 계기를 오히려 영상 자료원 쪽에서 제공한 게 아닌가 하면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 여기 계신 그러니까 선배분들 중에서도 이 영화를 극장에서 아직 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게 약간 좀 제가 그 점이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영화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화도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연구자들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뤄지는 영화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그런 점에서 아까 발견 내지는 재발견의 의미를 갖는 영화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이 영화에 대한 지금 한 번 본 걸로 이 영화를 정리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가령 춘몽 같은 영화가 유현목 감독 영화에서 유현목 감독의 대표작이지만 유현목을 대변하는 영화라고 하긴 어렵고 좀 예외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 있듯이 이 영화의 경우도 유현목 감독은 리얼리즘으로만 한정될 수 있는 감독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한국 영화 역사를 말할 때는 보통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최고의 감독으로 이제 윤목 감독을 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발탄 중심 뭐 김약국 딸들 뭐 잉여인간 이런 영화로 갔는데 블랙이는 그 점에서 조금은 그 윤목 감독의 영화 세계가 굉장히 그 다채로웠고 스펙트럼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좀 어떤 의미에서 좀 예외적 텍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하면서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물들을 묘사하는 것이 거침없는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거침없는. 그리고 가령 여기서 용팔 아저씨, 용팔과 그 우리 블랙, 예? 사실은 거기서 출발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뭐 증발까지는 아니지만은 다른 데 있다가 이제 다시 등장하면서 결국에 그 용팔에 대한 어떤 블레의 이걸 사랑이라고 이제 말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의 계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 B2의 시대에 말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서양에서 이런 영화로 가령 제일 되게 페드로 알모도바르 같은 그런 경우 굉장히 그 자체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영화적으로는 아무리 뛰어나도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연구자들의 어떤 심층적인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좀 어떤 뭐 의견이나 어떤 감상평이든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실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으시면 네 저기 연극과 영화를 함께 아우르고 있는 우리 최창근 연출가한테 한번 들어보죠. 예, 저는 이제 이 영화를 꼭 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71년이면 사실은 저는 태어나서 두 살 때인데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영화는 못 봤지만 그 유현복 감독님의 어떤 영화 세계를 보면 정말 그 이범선 원작 오발탄부터 시작해서 당대의 작가들의 작품은 다 이렇게 그 영화로 만드신 것 같아요. 뭐 황승훈 선생님 카이네브레도 그렇고 박경리 선생님 김약국의 딸도 그렇고 노영철 선생님 장마도 그렇고 정말 그 당시에 당대의 다 작가들이거든요. 그 작가들의 원작을 문학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다는 것도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블랙이는 저는 어떤 점에서 이 영화를 좀 꼭 보고 싶었는가 하면 그 윤정인 선생님이 이 영화에 물론 뭐 그 허장강 선생님이랑 그 이순재 선생님도 나오시지만 윤정인 선생님이 이제 주연을 맡으셔서 정말 이 영화를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더 영화를 보고 나서 더 이제 놀라운 것은 그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 고전 영화를 제가 좀 많이 이제 찾아서 보는 편인데 윤정인 선생님이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들을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안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영화에서만큼 물론 뭐 그 역 자체가 블레라는 역 자체가 이제 거친 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몸을 안 사리고 정말 이렇게 거침없이 윤정희 선생님이 연기를 이렇게 한 영화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굉장히 놀라웠었고 이 영화로 아마 제가 그 기록을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여우 주연상을 받지 않았을까? 네, 여우주연상 그 대종상에서 여우주연상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좀 굉장히 놀라웠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꼭 좀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번 복원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까 이공희 감독님 말씀도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좀 제대로 복원이 돼서
조금 더 영화를 좋은 저기 상태에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봐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그 윤정이라는 배우야 뭐 이제 그 시대를 풍미했던 트로이카 중에 한 명이었는데 윤정이 선생이 뭐 여기 네이버에 뭐 200 몇십 편 나와 있습니다만은 수백 편의 필모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망가지면서 저 미모 진짜 그 미모를 자랑했던 그 당대의 여배우가 전혀 똥통 옆에서 태어났던 그런 캐릭터를 그에 걸맞는 아주 거친 그래가지고 그냥 거침없는 그러면서 솔직하면서도 예를 들면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그 망가짐. 사실 뭐 시대가 시대였기 때문에 노출은 뭐 별로 심하지는 않지만 저 당시로 그냥 그야말로 다 당신을 던져서 연기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블랙이는 그동안 윤정희 선생 필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거론이 됐다는 점에서 오늘 보시는 분들이 윤정희 선생의 재발견이라고 아마 분명히 느끼실 것 같고요. 당신께서 뭐 시로 이제 칸 영화제에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표맥 리셉션에도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못 받으신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고 그 자리에서 막 부산영화제 전향준 위원장을 막 질책하고 왜냐면 그 상 못 받은 게 부산영화제가 잘못해서 못 받으신 걸로 노여워하셨어요. 그리고 칸 영화제가 잘못한 게 나무라 그러면 원래 상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창동 감독하고 윤정희 선생한테 같이 나무라고 해서 윤정희 선생은 잔뜩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윤정희 선생한테는 상을 주어지지 않고 각본상이 주어져서 이창동 감독이 상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죄송해 했고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기자로서 돌아가시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때 들어보니까 그때 이미 그 치매 증세를 앓고 계셨다라고 나중에 뭐 기사를 봤는데 그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연기에 당신의 전생애를 바쳤고 그리고 굉장히 또 학구적이기도 하셨고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윤정이라는 배우의 그 지향이나 그 평상시가 그의 어떤 삶과 봤을 때 굉장히 좀 다른 연기의 그 차원을 보였던 영화이지 않은가. 그래서 윤정이라는 그 배우의 초점을 맞춰보면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진짜 걸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연출로서는 걸작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문제작이고 뭐 수작이라고 하지만은 좀 퀘스천 마크가 드는데 하여튼 윤정이라는 인물에 집중하면은 이 영화는 그 재평가돼야 되고 연구자들이 배우를 연구할 때 특히 그 60년대와 70년대의 여배우를 사를 연구할 때는 이 영화는 아주 핵심적인 영화로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그 점에서는 합니다. 다른 배우들은 그냥 솔직히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 윤정이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참 좋았고요. 혹시 그것과 연관된 좀 에피소드들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여기 안 계시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거는 추후 좀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가령 김정은 선생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정종환 선생이나 이렇게 한번 혹시 이 영화와 연관된 그 당시에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면 왜냐면 그때 대종상을 받았고 또 불영화상에서도 최우수 작품상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분명히 화제가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이 영화가 됐다라는 것. 그래서 블랙이가 요번에 선보였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잘 모르면서도 와서 저도 이렇게 배워가는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이 영화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사유하고 이런 그 말을 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보태면은,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사운드가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영화를 온전하게 우리가 이제 뭐 원형들을 봤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편집에 대한 아쉬움 말씀하셨지만은 뭐 당연히 이 검열 1971년이면 뭐 검열이 아주 극심할 때고 하니까 그게 어떤 정도로 이게 편집이 이제 심해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점들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이제 뭐 연구될 필요가 있는데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상영한 오발탄 저도 뭐 여러 번 봤지만은 어제 본 버전은 정말 굉장했거든요. 굉장하다는 의미가 굉장히 이제 영상자료원에서 복원을 아주 공을 들여서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 전에 최초로 봤던 뭐 비디오로도 보고 그다음에 16mm로 이제 수업 시간에 프린트 갖고 이제 뭐 유감독님이 이제 틀어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굉장히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 30년, 40년 넘는 시간 동안 어쨌든 뭐라 그럴까 이 복원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영화 감상에도 이제 느낌이 다를 정도로 제가 여러 번 봤지만 제가 어제 봤던 그 버전이 정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제 봤던 분들 그 분위기가 뭐 몰입도가 굉장했거든요. 그건 역시 복원 작업을 좀 충실하게 해주신 그 덕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뭐 유목 감독님의 이제 카메오로 출연하신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명확하게 유 교수님의 어떤 캐릭터, 뭐, 36살 시절의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 전에 버전에서 못 보던 그런 감동까지도 이제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도 지금, 지금 시점에서의 완결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겠지만은, 35mm 필름으로 복원을 해서, 정말 기라성 같은 한국 영화계의 60년대, 70년대를 함께했던 뭐, 엄청난 배우들의 모습을 영상기로 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이제 벅찬 그런 뭐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예. 혹시 또 더 말씀 또 뭐 이 작품 관련해서 질문이나 뭐 말씀해 주시면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OTT로 이제 치닫고 있는 시대에 여전히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오신 분이고 또 특히 고전 영화는 특히 더 이 영화를 정말 컴퓨터 모니터나 모바일 폰 이런 걸로 봐가지고 과연 뭐 어떤 감흥을 느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열악한 화질, 사운드, 뭐 이런 여건에서 사실 영화를 만든 분들이 의도한 거에 뭐 수십 분의 1 정도의 밖에 안 될 그런 퀄리티 상으로지만은 이렇게 스크린에서 본다는 것의 어떤 의미. 이게 다 역사적 행위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럼 굉장히 참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한번 좀 청해 듣고 마무리 짓는 발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좀 아무런 뭐 정보도 없이 네. 그냥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중국말이라는 걸 황당했는데 아무튼 윤정희 선생님 그 연기를 보면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중국말이 어떻든 그냥 연기하시는 게 너무나 이제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제 막 온몸을 던져서 하는 그 연기가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제 좀 해피엔딩으로 저렇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죽을 고생을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살면서 뭐 여자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생을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진짜 개과천선을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잘 살겠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그 돈 찾아가지고 결국 다 날려버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항상 따라다니던 꼽추가 이제 대신 죽여버리고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용팔이 아저씨를 찾아가는데 특히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허장강 씨가 맡은 용팔이라는 캐릭터였거든요. 여기 찾아보니까 아니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다 갖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잘못 71년 대종상 때는 네. 감독상 유연목, 여우주연상 윤정희, 여우조연상 3위자, 여우조연상 3위자, 음악상 김희조, 녹음상 이영순이고 오관왕이인데 그 허장강이 받았다라는 거는 여기는 없습니다. 아 그럼 여기 네, 잘못 대신 나왔네요. 요 백상 그 다음에 아 그 72년도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보면 연기상을 허장강 선생이 대종상이 아니고 블랙이로 받았나요? 블랙으로 받은 게 아 백상에서 받은 거라는 거죠. 대종상이 아니고. 백상으로. 그런데 사실 이 제가 볼 때 여기서 그 용팔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그 워낙 이 영화는 이제 블랙 윤종이가 압도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최우수 작품상까지 받고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이순재가 받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안희숙이 여우주연상 받고 그래서 이 영화가 보니까 71년도와 72년도에 연기 부문에서 뭐 대종상도 받고 백상에서도 받고 불영화상도 받고 연기자들한테는 굉장한 성취를 이뤘던 그 영화였는데 저도 영화 평론을 하면서 한국 영화사를 뭐 책도 좀 읽고 했지만 블랙이가 특별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뤄지거나 이렇게 이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종원 선생하고 그 정중원 두 분이 쓰신 거기나 여기 우리 영화진흥위에서 낸 책에서도 블랙에 대한 특별한 그 어떤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점에서 어떤 새로운 연구의 촉발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영화가 이렇게 그 여러 연기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거거든요. 그만큼 이 영화는 그 캐릭터와 그 연기 부분에서 그 단연 주목할 만한 성취를 보인 영화라는 것. 특히 윤정희.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상영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발견하고 재평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제가 뭐 한 말씀 더 드리고 또 네. 질문할 게 있으니까, 네, 그 뭐 작품 전체적으로 연출이나 제작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뭐 또 하나 주목한 거는 이제 촬영 감독이 유영길 네네. 감독님이잖아요. 보면은 그 1971년도에 이제 같이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막작으로 상영했던 장마 같은 경우는 이제 1979년 작품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블랙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작사도 이제 태창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대중 영화들 많이 찍었던 그 메이저 제작사인데 거기서 또 문예물을 가지고 또 뭐 우수 영화 쿼터에 해당하는 영화들을 찍어야 됐던 어떤 저간의 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고요. 그게 네. 크죠. 그게 예, 굉장히 예. 그래서 결정적입니다. 네네. 유영길 감독 여기 근데 이제 아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뭐 내가 그 비주얼 사운드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만히 콘티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감독님이 그냥 찍은 게 아니에요. 다 콘티를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그거대로 찍었고 카메라 웍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뭐 제작 여건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걸 감안하면은 카메라 워킹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저는 그 뛰어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같이 이렇게 유영길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했던 것들을 가지고 79년도에 장마 때는 정말 아주 마음 먹고 좋은 작품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뉴욕타임즈 이제 21세기 그 전체 영화 그 순서 또 기생충 나오고 뭐 그랬는데 한국 영화 또 그동안에 이제 그 유영 감독님의 오발탄이 이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다가 좀 얼마 전부터 이제 뭐 기생충도 들어오고 또 한여가 더 부상을 하고 순서가 많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간의 이제 과정에 대한 그 유영 감독님 영화 평가에 대한 평론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영상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 한국 영화가 기본적으로 그 소위 리얼리즘으로 분류되는 영화가 우위를 점했던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영화가 다채롭게 발견이 되면서 리얼리즘이 조금씩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이렇게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현석 감독은 리얼리즘으로만 분류될 수 있는 감독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 영화 역사를 말하면 리얼리즘의 최고봉으로 우리가 늘 유현석 감독을 평해왔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유현석 감독의 평가가 조금씩 내려가는 그 결정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소위 이제 그 리얼리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주의를 말하는 건 굉장히 그 무지한 거고요. 형식주의로 보통 하든가 아니면 모더니즘으로 분류하든가 이렇게 봤을 때 조금은 그 모더니즘 계열은 전통적인 의미의 모더니즘이 리얼리즘을 포함하긴 하더라도 모더니즘은 리얼리즘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어떤 그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리얼리즘이라는 것에 국한된 우리가 그 접근을 했을 때와는 이제 다른 논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그 과거에는 유현석 감독하고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감독이 김기영 감독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까지는 김기영 감독보다는 유목 감독이 더 우위를 점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것이 오발탄이었죠. 그러니까 1960년도하고 61년도에 세 편의 영화가 그 한국 영화사를 수놓았다면 오발탄하고 한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인데 신상욱 감독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연구의 대상으로서 그분은 이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항상 신상욱 감독이 중요하지만은 영화 연구로 들어가서 이렇게 연구자로 갈 때는 신상욱 감독보다는 항상 유현목이냐 김기영이냐 했을 때 시간이 가면서 김기영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포스트 김기영으로 봉준호가 결국에는 포스트 김기영을 봉준호라고 누가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제가 이제 만약에 그렇게 적용했을 때 봉준호와 이제 김기영 감독의 영화들이 항상 그 최상의 평가를 받는 방향으로 가면서 조금씩 유현목 감독의 평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춘몽이나 이 블랙이 같은 영화는 유현목 감독의 그 재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오발탄 중심으로 우리가 유현목을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리얼리즘으로 분류되는 영화를 중심으로 유현목을 접근하다 보니까 그게 유현목 감독 연구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영화는 리얼리즘으로만은 그 분류할 수 없는 그런 유현목 감독의 어떤 그 다른 세계를 보여줬다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인물을 구현하는 방식이나 내러티브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점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60년대 초에 한국 영화가 과연 뉴웨이브로 분류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프랑스 누벨바그가 1950년대 말에 등장해서 60년대 초까지 가고 1960년대 뉴웨이브 시대가 펼쳐졌을 때 그 뉴웨이브의 시대는 리얼리즘으로 국한될 수 없는 그런 다채로운 그런 영화 세계를 보일 때 그 유현목 감독의 영화들이 리얼리즘으로 국한되면서 그 점에서 굉장히 그 불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기영 감독이나 김수영 감독의 영화들 중에서도 가령 리얼리즘으로 분류되지 특히 이만희 감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리얼리즘으로 분류되지 않는 영화들에 대한 평가가 계속 커지면서 영화 그 연구의 방향이나 평가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현목 감독의 이 100주년 탄생 100주년에 맞이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데 유현목 감독을 리얼리즘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끌어내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오늘 블랙이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텍스트로 될 수 있겠구나. 뭐 여러분 이제 제가 매부쇼 출연하면서 내일 시네마 쪽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윤목 감독 한 편을 지금 소개하려고 지금 하는데 춘몽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미성재 입장 불가 영화라 김약국의 딸들로 바꿔야 되나 했는데 오늘 심사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다시 춘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춘몽 블랙이 이런 얘기를 내일 그냥 시네마 쪽에서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시네마 쪽 매부쇼 일반 팬들은 싫어하겠지만 영화 시네필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거라고 보면서 지금 오늘 저한테는 오늘 여러분을 만난 적이 있을 기회는 좀 합당치는 않았지만 굉장히 배움의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리던 걸 이제 하면은 60년대 초반에서 잠깐 뉴웨이브적인 느낌이 나오다가 이게 우리가 좀 영화의 쇠퇴의 길을 걷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70년대로 가면서 이 세상의 많은 뉴웨이브들과 좀 거리를 좀 두게 되는 그래서 이정호라든지 저기 그 다른 감독들이 나올 때까지 김호선이라든지 하길종이라든지 70년대 중후반까지 좀 기다려왔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 사이를 작식한 영화가 블랙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블랙이의 어떤 영화사적 의미를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느끼고 곱씹고 앞으로 이 블랙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저한테 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혹시 뭐 없으면은 요걸로 마무리 짓고 내일 이게 이제 7월 5일까지잖아요. 네, 오늘 이제 네. 잠시 후 7시에는 이제 수학여행이 네네. 그 상영이 있거든요. 수학여행도 보면은 뭐 굉장히 그 유 감독님 필모의 좀 예외적인 작품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선유도의 60년대 원형이 그대로 나와 있고 종로의 서울시의 원형이 그대로 나와 있고 여러 그 뭐 구봉서 배우를 비롯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7시 상영 꼭 그 보시면 좋겠고 내일도 뭐 몽땅 드릴까요 하고 순교자 막샤론 손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이 마지막인데 5일 날이 마지막인데 이제 알미자리 그 유 감독님 마지막으로 이제 만드신 작품인데 양인호 감독 비롯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이제 스텝을 참여했고 최시라 뭐 등등 또 배우들도 이제 그 많이 제자 배우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말미잘 35mm 상영 후에 이제 양인호 감독이 또 그 라운지 토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이제 그 폐막작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꾸준하게 여기 제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꾸준하게 와서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 또 제자된 입장에서 뭐 다행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역시 또 같이 이렇게 또 다시 그 좋은 극장에서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또 굉장히 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전찬희 평론가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박수 받기 전에 마무리 멘트를 제가 좀 하면 사실 저는 마미자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크게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실망이 하도 커가지고 그 윤목 감독에 대한 그 관심이 그 이후로 커진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줄어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한편의 그 영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이만희 감독 영화 중에 최고작으로 여기는 게 저는 저 삼포가는 길이거든요. 한국 영화 역대 1위 내지 2, 3위를 뽑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만희 감독에 대해서는 지금도 한국 영화 역사 종합할 때는 항상 이만희 감독을 넘버원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이창동을 치는데, 예를 들면은, 유현목 감독은 마미자 때문에 제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유현목 감독을 그동안 제가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정신 차리라고 이 자리에 그냥 만만해서 저를 부른 건데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저한테 그런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된 게 이 블랙이가
제가 그 유현목 감독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저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는 굉장히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말미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오발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한여는 한국 영화 역사 항상 1위 뭐 그랬는데, 근데 오늘 이후로 유현목의 감독에 대한 유현목 필모, 유현목 영화 세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유현목을 협소하게 바라봤다라는 반성을 지금 저는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유현목 감독을 좀 새로 바라보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